나트랑 30기. 나트랑에 있는데요, 정말 30기를 다 영상을 올릴 거여서 나트랑 30기는 아닙니다. 못 올릴만한 것들도 많고 재미없는 것들도 많고, 그냥 제가 여기서 30기 정도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썰을 푼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약 7시 반 정도, 미라클 모닝의 나라 베트남 나트랑에서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뭘 먹냐고요? 바로 쌀국수입니다. 좀 뻔한가요? 이 집은 유명한 아저씨고요, 프랜차이즈예요. 네, 분위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컬 맛집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깨끗한 집이고요. 오픈 주방이라 믿음직스럽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쌀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나트랑 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트남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포를 사랑하고요. 그냥 먹겠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평양냉면 안 팔아? 돼지국밥 안 팔고? 그런 거 같은 거지. 물론 제가 다른 어떤 영상에서는 나트랑의 전통 국수를 막 찬양하곤 합니다. 사람 마음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사서 하루 3끼 드셔보세요. 예. 사실 나트랑은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쌀국수 먹으면서 쓸데없이 또 썰을 풀겠지만, 원래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포는 하노이에서 시작됐고, 하노이에는 숙주나물과 향채가 안 들어있다고 써있죠. 이 아저씨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집에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 삼척 여행을 가서 시내에는 명동교자를 간 거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같은 한국이잖아? 대한민국 내에 있는 거니까. 나트랑 국수는 맛있지만 포가 짱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많이 먹는 그런 호치민 남부식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다는 그 하노이식 먹으러 온 겁니다. 한번. 예, 이게 전통 하노이식 포.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고기 국물에는 무조건 식초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맛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마늘 식초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 국물에는 식초를 넣어야 된다. 메뉴판에 나와 있는 그대로네. 하노이식이라서 깊고 진한 육수라 했는데 맞네요. 면 두껍고. 끝까지 하노이식을 지켜가며 먹고 싶지만 전 고수를 좋아하므로 고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상하리만큼 저녁 때 로컬 식당에 가면 가족끼리 엄청 밥을 먹습니다. 사실 제가 막 오토바이 타고 벗어나고 간다고 해도 그래도 관광지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아무리 이 동네에서 로컬을 간다고 해도 찐 로컬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선 먹었을 때도 되고, 그렇게 가족끼리 뭘 먹어요. 저녁에 밤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족끼리 끈끈하게 밥을 먹을까? 놀러 왔을 수도 있지. 다른 동네에서. 그거랑 두 번째, 우리가 그때 조개포차 갔을 때 있잖아요. 조개포차? 꽈는 거? 그게 조개포차라고 부르는 근데 여자들은 술을 안 먹어. 베트남 여자들이 술을 안 먹어. 두 가지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싸움을 시작을. 살아있는 정보를 얻고 싶어가지고 술집 종업원도 제가 팝하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에 제가 하노이에 한 2주 살았어요. 그때 그 형님 해주던 말들 좀 상기해보면서 제 안에 퍼즐을 조립해보면서 정보를 좀 모았죠. 그리고 베트남은 어쨌거나 이게 베트남은 굉장히 강한 가족 중심 문화라는 게 사실이죠.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술을 안 먹는 이유도 가족 중심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병이지. 밥 먹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너 왜 술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딸 보고 먹지 마라가 아니라, 여자들 자체가 카페 문화도 발달해 있고 여자들끼리는 술 안 먹어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뭔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래요.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아직 이분들은 여성으로서 독립된 어떤 여성이라기보다는 딸이고 며느리고 손녀인 거예요. 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이 동네 가족 독립한 세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독립 안 해도 술 잘 먹는데. 고추니까 매워지네요. 역시 고추는 베트남이요? 물어보니까 여전히 베트남 사람들이 가족끼리 살아요. 그리고 독립을 해도 근처 독립을 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 우리나라 약간 옛날 대가족 문화 이런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살고 근처에 살고 그리고 저녁에 주말 저녁에 무조건이고 평일에도 웬만하면 저녁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고 하나 그게 여기 일상이거든요. 일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물어본 결과도 그렇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결과도 그래.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술을 안 먹는 거라고 못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막 관광지에서 만난 어떤 즐거운 친구들과 케이팝을 듣다 끝나고 드라마 보니까 소주 먹자 우리 소주 먹어보자 그래서 먹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한 22살에 많이 안 먹어본 친구가 간이 진짜 대박 새거여도 소주 어떻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애가 술을 먹고 막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많이 먹었니? 무슨 일 있었니? 혼내진 않겠지. 괜찮은 거니? 직장은 갈 수 있겠니? 아씨 안 먹어게 되는 거지. 제 예상, 제 추측입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술 먹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할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엄마는 포스트잇 써놓고 누나는 너가 술 먹고 무너져가는 모습에 언니는 누나는 다 붙여서 안 먹어. 나 둘 중에 하나야. 안 먹거나 나가거나 독립하거나. 난 나갈 거야 그럼. 그러니까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돈 벌러 떠난 청년들 여자들은 술을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여기 사는 애들은 못 먹어. 가족이 같이 살면. 저희가 봤던 가족 모임에서도 그 애엄마들이 술을 먹긴 먹더라고요. 맥주 한 캔 요만한 한 캔 있어요. 그거 갖다가 계속 끊는 거지. 무슨 유교 문화라서 공산주의라서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시작된 의문으로 왜 계속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할까? 근데 그건 당연하지. 농경사회잖아요. 벼농사하는 집들은 가족 중심 문화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랑 도이모이 개혁 이후에도 가족 중심 체제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가족 중심주의일까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안 깨고 있을까요? 그 정통은. 따로 사는 돈이 많이 들어서. 맞아요. 저는 아주 드라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가 자본가셔서 제 보호자님 자본가시거든요. 금이랑 땅에 묶여있는 돈이 얼마예요? 영원. 한 200억. 저 2억만 줘요. 나 2억만 줘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 중심을 사는 게 이익인 거예요. 그치. 이익인 거야. 왜냐면 얘네가 지금 여기 지방소도시민 결혼을 24세에서 8살 다 하는데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조금 젊어 보이는 직원한테 결혼했냐 물어보면 했다고 해요. 애 있어요 다. 여러분 팝하고로 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케이팝에 열광하고 아이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대도시 친구들이 나라가 되게 길게 생겼잖아요. 해안선만 3,200km. 그러니까 문화가 당연히 다르지. 근데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인 거야. 아무튼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이익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익을 받는 만큼 월급을 받으면 가족이 얼마큼 내는 거야. 마피아들처럼. 마피아들도 돈 벌면 독립하면 무조건 내잖아. 첫 월급 갖다 주면은 마피아 보스가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그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그게 그래서 한국에 베트남이랑 결혼한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괜찮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진짜 눈 맞아서 잘 결혼했다가 그분이 안 되겠다 이거 있는데 어쨌거나 집에 용돈을 계속 보내주고 번 돈에서. 그리고 우리 이원숙녀 캠프를 제가 자주 보는데 이원숙녀 캠프에서 베트남에 진짜 MG 걔도 공장에서 일해서 엄마 아빠 그렇게 돈을 보내준대.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또 대한민국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보면 노예다 뭐 딸 팔았다 이런 험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 벌면 집에 용돈 줘야지. 그게 내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마피아처럼 마피아도 패밀리 퍼스트입니다. 그냥 보내는 가족 중심 문화다. 농경사회 중국이 지배 끌고 공산당을 거쳐서 개혁이 일어나면서까지도 가족 중심 문화는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가족 중심 문화일 때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그 상황에서 가족이 똘똘 뭉쳐서 맨날 가족끼리 밥 먹고 자녀는 돈을 벌면은 용돈을 주고 자식을 낳으면 조부모가 봐주고 옆집이랑 그 주변에 무조건 모여 살죠.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 당수면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 주변에 그냥 다 사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고 가장의 무게를. 그 남자들끼리 밤에 모여 술 먹고
여자는 애 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미개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당연하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깨졌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핵가족이 시작이 되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던 말이고 제가 체험한 바는 제가 초등학교 때 누나가 나이가 차이 많으니까 대학에 가서 과외 알바를 했거든. 거기서 부모님 다 드렸어. 부모님 다 드렸어. 그 첫 월급을. 왜? 그게 문화였어. 자녀가 돈을 벌면 옛날에 우리 같은 드라마에서는 빨간 내복 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아이가 독립은 하진 않았지만 직장에 가서 돈을 벌면 그 이익을 가족에게 환원하는 게 당연한. 아 근데 일부만 해야지 어떻게 살아? 우리 집 약간 그랬나 하드했어. 하여튼 우리 집 잘 사는 집이었어 그때는. 그런데도 그랬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 미국 영수 보내줬지 90년대. 돈 더 들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야 문화. 내가 벌어 주고 가족을 위해서 주고. 아무튼 말씀드린 건 지금은 8시입니다. 아침 8시 아침밥 먹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 집도 나를 할머니가 봐줬잖아. 외할머니가. 물론 거기 일하시는 누나도 있었지만 엄마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잣집안이다. 아니야 그냥 중산층이었어. 그런데 우리 집은 가족이 깨진 거는 IMF죠. 같이 살던 집이 날아가니까 할머니 이제 이모가 모시기로 하고 누나는 결혼하고 그래서 찢어져서 해까지 나는 그걸 겪은 건데 그 겪은 게. 근데 그렇게 우리 집에 적용하지 않고 봐도 대한민국은 90년대 기억나세요? 추석에 집에 가는데 12시간 걸리고 그러고. 아 우리는 다 근처 살아서. 여기는 지방 유지라서 괜찮아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가이십니다. 지방 유지라서 그런 건데 보통은 서울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 12시간 가고 그런 거야. 그게 우리 뉴스였어. 그때까지는 가족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주 못 본다고 가족 중심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 산다고 가족 중심이 아닙니다. 모여 살아도 가족 중심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아까 베트남 얘기 뒤집어서 보면 대한민국의 가족 중심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남아 있어요, 문화 속에. 아직 그분들 살아 계시고 아쉬워하고 계시고. 근데 많이 약해지고 베트남과 같은 중심주의를 아니 저녁 때 누가 가족끼리 밥 먹는 집이 어느 집이나 몇몇 집에서 돈 많은 집들이야. 그리고 이제 물려받을 게 있으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거지. 솔직히 물려줄 거면 이 모든 게 돈이라고. 비하하시는 거. 아니 이 모든 게 나는 돈이라고 봐요. 비용. 그러니까 가족 중심이 뭉쳐서 얻을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사냐? 회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회사 중심, 비즈니스 중심, 관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내 삶에 더 이익을 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독립하잖아, 애가. 근데 학업, 집값, 결혼, 비용을 온전히 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될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러면 보태주는 거지. 근데 온전히 다 해줄 수 있는 집이 없단 말이지. 많이 없을 거야. 그럼 뭐가 생기냐면 그래서 애들이 학자금 대출 받잖아. 부모가 턱 내줄 수 없다고 돈을. 그럼 뭐가 생기냐면 서로 간에 무력감이 생기는 거야.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지금 학자금 대출 받고 월세 엄마가 보증금 2,000원 줬는데 월세 70은 내가 내고 살아. 그러면 그리고 기업에 가면 그냥 굳이 가족한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그래도 다정하게 삽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어렸을 때 독립해가지고 사실 집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없으니까 부모가 나한테 우리는 뭐 표현 자체가 아들아 걱정된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늦지 마라 공부 끝까지 마쳐라 직장은 괜찮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 우리 부모들은. 그냥 왜 물어봐요? 내가 어차피 알아서 하잖아. 엄마가 내 전세금 대준 게 아닌데 왜 내가 그거 내 마음도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게 가족 중심주의 해체예요. 그거는 그런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어. 뭐 이모랑 뭐 삼촌이 있는데 그 가족이 내가 결혼할 때 한 1,000씩 모아서 한 1억 줄 수 있고, 응? 하면은 내 와이프를 뭐 삼촌이 가게에 바로 캐셔로 꽂아줄 수 있고 이런 집안이면 너 장가 왜 안 가니? 그러면 곧 갈게요 이러겠지. 근데 와서 10만 원 내고 내 식구 와가지고 밥 먹을 거 뻔히 보이는데 친척이 근데 뻔히 아는데 나한테 너 뭐 결혼을 왜 안 하니? 뭐 섹시는 뭐 하는 사람이 해주는 것도 없어. 이딴 말에 그 가족 중심주의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 가족들은
엄마가 야 요번에 삼촌들하고 이모들하고 밥 먹자,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밥 먹자 그러면 내가 아 요번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알아? 친구랑 클럽 가는 거야. 제가 베트남의 가족 중심주의를 문화를 좀 이익에 기반한 문화다라고 비하하거나 대한민국이 깨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마음 가는 곳. 우리나라 할아버지 농사 졌어. 아들은 공장 다니거나 건설하거나 했어. 아버지는, 아들은 회사 다녀. 기업이나 대기업. 손자는 유튜버야. 대화가 되겠냐고. 대화가 되겠어? 유튜버야. 아니면 인플루언서 아이돌 준비생이야. 응? 아니면 뭐 유튜브 찍고 뭐가 있대. K-pop 뭐 한대. 그러면은 할아버지에서 그 뭐 유튜브 거 저기 뭐냐 요즘에 뭐 그거 얘기하는 거 뭐 이러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와가지고 야 근데 그거 국민연금은 붙냐? 할아버지 대개니까 아버지는 기업 다니잖아. 그러면 야 아버지 회사 다닐 때 대학을 가라고 등록금 나오니까 이러는데 애는 뭐 이러고 서울에 독립해서 연남동에 월세 80짜리 살아. 그러다 돈 아니야 뭐 살아. 그러면 돈 다 까먹으면 엄마가 와가지고 너 월세 없어? 엄마가 뭐하는 거 300만 원 써. 그럼 걔네 엄마 이러겠지. 근데 가면은 할아버지는 또 와 근데 할아버지가 농사 졌는데 물려줄 땅은 없네. 물려줄 땅은 없어. 그러면 할아버지 사는 아파트 있어. 15억짜리야. 근데 아버지 형제 넷이네? 그럼 갈라갔잖아. 그럼 얘한테 뭐가 와? 그럼 얘가 가족 중심주의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속물적으로 얘기 죄송한데 그럴 거면 씁쓸하지만 뭐 재밌으라고 한 얘기고 가족 중심주의가 무너졌다고 뭐 부모를 쌩까고 살겠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근데 베트남은 좀 더 끈끈하게 말을 오해하시면 돼요. 가족 중심으로 산다. 무슨 거세요? 경제적인 것도 그다음에 베트남도 대한민국은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사이좋게 밥은 먹을 수 있고 용돈도 드릴 수 있지만 중심은 아니잖아요. 변화의 조짐은 뭐 호치민이나 하노이 독립한 세대들도 많긴 해서 근데 문제는 그들도 그 대도시에 일은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나 정신은 가족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거래요. 네, 언뜻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는 좀 가족 중심적 사고는 아니지 않나? 왜 그랬을까 잠깐 고민해 봤습니다. 요 얘기 사실 못하는 말이 많거든요. 근데 밥을 다 먹었어요. 못한 말이 많아가지고. 네, 쓸데없는 베트남 가족 얘기, 우리나라 가족 얘기하면서 하노이식 쌀국수를 먹었고요. 약간 달라요, 진짜. 냉면으로 치면 평양냉면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진주냉면이나 뭐 그런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없나 진주를? 아무튼 조금 달라요. 저는 근데 역시 알러브 포 다 좋아합니다. 고기 국물 다 좋아해요. 직접 뿌려 먹으면.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끼니에 뵙겠습니다.